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3호 제3면입니다. 올해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선제 방역 위해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가 올해에도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 원씩 지급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 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 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 서류 등 필수 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 음성, 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또 즐김터 운영 작품 공모전 등 2021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추진. 경기도가 노인들의 활력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다. 세부 사업은 지역 유휴 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즐김터 지정 운영 문화적 소유의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 공모전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운영 등 4가지. 어르신 즐김터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노인들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과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40세 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 문화예술 키트 활용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연계해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운영기관에는 한 곳당 8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노인들이 재능과 기량을 겨룰 수 있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 9,988 톡톡쇼 및 작품 공모전도 6에서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연대회는 참가 인원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공모전도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수상작품 상시 전시를 위한 온라인 전시장을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 https://경기9988.kr/내 구축했다. 어르신 기자단은 도 노인정책과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직접 취재하고 홍보하게 된다. 활동 지원금,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하며 취재 내용은 어르신 문화즐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홈페이지에서는 각 사업별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어르신 즐김터 사업과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개 모집은 2월 19일까지, 어르신 기자단 공개 모집은 2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8곳 76곳 확대. 생활밀착사업과 연계. 경기도가 현재 30개 시군 48곳에서 운영 중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올해 76곳으로 확대하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7개 분야 정책사업과 연계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마을관리소다. 즉각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도는 지난해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 사업을 발굴해 지역 주민에게 제공했고, 올해 행복마을관리소를 기존 48곳에서 신규로 28곳을 더 설치해 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3년차를 맞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재생 공동체 복지 문화 주민자치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분야 등 7개 정책 분야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각 복지관협회 등과 사업을 연계하고 시군별 인적안전망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도가 추진 중인 관광 테마골목 육성 사업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시기다. 도는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 사업을 일률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7개 정책 분야 중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과 행복마을 사업을 연계하고, 도 및 시군 관련 부서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사업, 교육,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지난해 홀몸 노인 안부 전화 서비스 등 즉각적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38만여 건,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서비스 등 코로나 19 대응 30만여 건, 취약계층 이동 푸드마켓 등 지역 특색 사업 4만 9천여 건을 비롯해 48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 민관여법 분야 최우수에 선정되고 혁신 챔피언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 동네 안전지도 만들기, 결식아동 노인 식사 배달, 안부 전화 서비스, 공유공간 방역 예방 활동, 반려식물, 물고기 나눔 사업을 통한 코로나 우울 치유 활동 등 다중 집합이 아닌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합한 사업임을 입증했다. 도는 사례 공유 및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위해 그동안의 우수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배포하고 있다. 박근균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 한 해도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 주민과 코로나19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 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U+,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 비대면 발대식 개최. LGU+, www.aplus.co.kr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인규와 장애 가정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장애 가정 청소년 멘티와 멘토로 활동할 LGU+ 임직원 등 100여 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은 매년 약 150여 명의 장애 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LGU+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다. 청소년과 LGU+ 임직원은 1로 이어진다. 청소년 가정에서 매월 2만 원을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에 저축하면 LGU+ 임직원이 2만 원, LGU+는 6만 원을 함께 적립해 총 10만 원을 모은다. 매달 10만 원씩 5년간 모은 약 600만 원의 자금은 청소년 대학 입학금이나 취업 준비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멘토로 활동하는 LGU+ 임직원은 레저 체험, 캠프 등 다양한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돕는다. LGU+는 서울 강남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일상비 일상의 틈의 대형 화면을 활용해 발대식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생 멘티와 LGU+ 임직원 멘토는 온라인으로 만나 서약서 낭독, 사업 소개, 퀴즈 풀이 등을 함께했다. 영상을 통해 인사를 전한 LGU+ 박형일 부사장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개인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꿈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 장학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이어 지난 5년간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과 함께한 30상의 멘토와 멘티를 위한 열매 전달식도 진행됐다. 졸업생 멘티 30명 중 18명은 대입과 취업에 성공했고 10명의 학생이 정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추억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6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멘티 전원이 요술통장 장학생을 마치고 졸업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멘티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LGU+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398명의 장애 가정 청소년을 선발해 두드림 U+ 사인 요술통장 활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0명을 포함해 총 24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총 15억 6,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상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과정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란 이하공단 1월 27일 수 오전 9시부터 2월 17일 수 오후 5시까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털 https://edu.kid.or.kr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과정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5월 29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이 사업주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면서 장애 감수성과 전문 지식 등 강의 역량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2021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강사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상반기 강사 양성 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기수별 50명을 정원으로 하여 총 7개 기수가 운영된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 강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총 5일간 진행된다. 교육을 듣고 필기평가와 실기평가에 모두 합격하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2021년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의 선발은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발위원별 평가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지원자 중 기수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 인원의 50% 내에서 장애 당사자를 우선 선발한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강의 활동 계획서와 화상학습 동의서가 있고 추천서, 기타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면 선발 평가 시 추가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17일 수 오후 5시까지 상기 제출 서류를 갖추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포털 https://edu.ki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1000여 명의 신규 강사 양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3120명의 강사를 양성했으며 올해는 전문 강사 양성 과정 및 사내 강사, 사업체 소속 직원 대상, 양성 과정, 보수 교육 과정을 통해 260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